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7살 김유린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살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1살 연상인 남자친구와 5년 넘게 아름다운 연애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미스터 라잇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러브스토리의 아름다운 결말을 정말 고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며칠 전 남자친구와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도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늘 가슴속에 슬픔이 억눌려 있었기에 밤마다 눈물이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 이야기를 라디오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반 친구고 종종 함께 팀 과제를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어서 매일 수업을 들을 때마다 강의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발표 능력도 없어서 팀의 성과에 지장을 줬습니다. 팀의 친구들이 교수님에게 저 혼자 과제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제가 과제를 완수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남친과 도서관에서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주말에 그가 저를 프리젠테이션 수업에 데려가서 배우고 연습하게 했습니다. 남친 덕분에 학업 성적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있음을 인지하고 커플이 됐습니다. 저는 한결같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남자친구에게 잘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남학생들이 예쁜 외모를 가진 저에게 많이 쫓아다녔었는데 연애를 하는 5년 동안 다른 어떤 남자에게도 설레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제 남자친구의 감정뿐이었습니다. 그가 슬퍼하거나 화를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친한 친구는 제가 남자친구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것이 제게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남자친구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몇 년 동안 제 유일한 소원은 그의 손을 잡고 노년까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졸업 후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작은 기업의 평사원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자친구와 걸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나 자격지심과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유린이는 더 좋은 직장을 찾을 거야 괜찮아 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남자친구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동기를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는 점점 냉정해지고 무관심해져서 더 이상 제 감정과 생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외출했을 때 남자친구는 항상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그는 동료라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존중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제 친한 친구는 우연히 남친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호텔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얼른 정리해라 유리나 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극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호텔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것 대신 저는 침착하려고 했고 남자친구에게 만나자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남자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 남자친구는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와 열애 중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는데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는 바로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서 부모님과 결혼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행동은 그가 잘못을 알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달달한 결말일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모든 것을 비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약혼자는 제가 그의 사생활에 깊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거나 누군가의 손을 잡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난 왜 그런 것을 간섭하면 안 돼? 난 오빠의 예비 신부잖아. 맞아. 넌 내 아내가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날 통제할 수 있단 말이야? 다른 여자가 있어도 너는 가족을 책임지고 매달 돈을 보내주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오빠, 유리나, 조금만 더 분별력 있게 행동해. 난 더 많이 벌어서 내가 가장이 될 거야. 내가 버는 돈은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등한 권력을 요구할 수가 있어? 상황 파악을 해. 약혼자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치 나락으로 밀어 넣어진 기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재능이 없고 돈을 적게 벌어도 남편을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약혼자에게 결혼이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약혼자는 제 결정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그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음속으로 평생 저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제 러브스토리는 그렇게 눈물로 끝났습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